일본이 현재 가장 밀고 있는 수출용 무기가 바로 공삼식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천궁 블록 1과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도 50km 정도로 비슷하죠. 2026년까지 공삼식 성능 개량형의 새로운 교전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서 탄도미사일 요격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일본의 구구들이 또 광분하기 시작합니다. 수출 시장에 나서는 순간에 천궁을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레발을 쳤죠. 그구들의 지랄성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일본이 방산을 본격 시작했을 때 우리를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무기 수출을 시작했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자국제 무기의 한심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일본의 자랑인 십식 전차에서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요. 나머지 지상용 무기들의 경쟁력도 처참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와 자주 비교되는 일본의 99식 자주포는 K9과 동일한 52 구경장 포신의 동등한 발사 속도를 자랑하지만 엔진 출력이 600마력에 불과하고요. 대당 가격이 무려 110억 원입니다. 이와 비교해 K9 자주포는 전투 중량 47톤의 엔진 출력이 1000마력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군에 대한 납품 가격이 대략 45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K9 자주포를 싸구려라고 비난하고 있는 사이에 K9은 북극 지역, 사막 지역, 열대 지역에서 수행된 모든 테스트에서 경쟁자를 압도하는 신뢰성과 기동성을 증명했고요. 그 결과로 현재까지 수출되었거나 계약된 K9 자주포 수량만 1000대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89식 보병 전투차는 우리나라의 K21 보병 전투차와 비슷한 26.5톤의 전투 중량을 가지지만 K21 보병 전투차가 방어력, 화력, 기동력 모든 면에서 우수하고요. 추가로 K21은 하천 도하 능력을 갖추고 있죠. 무엇보다 89식의 과거 양산 가격이 약 70억 원인 것과 비교해서 K21 보병 전투차의 과거 양산 가격은 35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본의 19식 차량용 자주포는 현재 양산 중이라서 당장 수출이 가능하고 일본도 나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입장에선 이번에도 망할 놈의 한국 놈들이 발목을 잡고 나섰죠. 얼마 전에 소개한 우리나라의 K9 MH 차량용 자주포는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반영해서 장갑화된 무인 포탑을 채용하고 있죠. 이와 비교해 19식은 사격 시에 모든 포병 병력이 하차해서 수동 장전을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대당 가격이 90억 원에 달해서 K9MH가 무기 시장에 나타나는 순간 19식의 수출은 사실상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항공 무기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FA-50과 KF-21 보라매를 보유한 것과 비교해서 일본은 수출이 가능한 이렇다 할 전투기나 경전투기 모델이 현재 없습니다. 그나마도 일본이 밀고 있는 것은 C2 중형 수송기가 있는데요. 일본의 C2는 C130 전술급 수송기보다는 크고 C17 전략급 수송기보다 작은 크기를 목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탑재 능력도 딱 중간인 35톤 수준이어서 일본도 내심 수출의 성공을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2017년 6월 일본 정부는 C2와 동일한 기체를 사용하는 P1 해상 초계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 2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대가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에어쇼에 도착하지 못한 추태를 보여줬고요. 그래도 UAE가 C2 수송기에 관심을 보였지만 UAE가 요구한 군사 규격과 사막 지역 운용 능력을 일본이 충족시키지 못해서 결국 실패했죠. 일본은 C2 수송기 수출이 쉽지 않다고 판단, 현재는 P1 해상 초계기 수출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탈리아가 자국제 M346 고동훈련기와 일본 P1 해상 초계기를 교환하자는 딜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P1의 운용 상태가 발목을 잡고 있죠. P1 해상 초계기는 말 그대로 해상에서 운용되는 모델임에도 일본이 독자 개발한 F7-10 터보팬 엔진은 제대로 된 부식 방지 기술이 도입되지 않아서 현재 치명적인 부식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 한때 이 P1을 우리 T50하고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설마 제가 P1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었습니다. 추가해서 일본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을 도외시한 부품 국산에만 매달려서 현재 높은 유지 비용과 낮은 가동률로 인해 일본 내부에서도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일본도 자국제 무기의 한심스러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OSA, Official Security Assistance, 즉 정부 안전 보장력 강화 지원으로 호칭되는 새로운 무기 수출 지원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OSA는 2023년 4월에 도입된 것으로 외견적인 도입 목적은 일본의 우방국한테 직접적으로 군사장비를 제공, 우방국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본제 무기를 해외로 판매할 시에 보조금을 지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실제로 OSA 예산 6억엔 약 54원을 사용해서 필리핀에 해안감시 레이더 시스템 5개를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었고요. 필리핀에 대한 중고 아부쿠마급 함정이나 74식 전차 수출에도 이 OSA 예산이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뇌물을 많이 먹임에 따라 필리핀도 일종의 보상 차원으로 일본의 03식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현재 가장 밀고 있는 수출용 무기가 바로 이 03식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03식이란 말 그대로 2003년부터 배치가 시작되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천궁 블록 1과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나 고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 사거리도 50km 정도로 비슷하죠. 이어서 일본은 03식을 대폭적으로 개량한 03식 개량용을 2017년부터 배치하고 있는데요. 03식 개량용은 요격미사일이 완전히 시정으로 교체되어서 양산 비용이 낮아지면 물론 적어도 순항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03식 개량용을 미국 뉴멕시코 화이트 샌드 미사일 시험장으로 옮겨서 요격 테스트를 수행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1개의 마하 3급 코요테 초음속 표적과 9개의 아음속 표적을 100%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03식 개량형이 적어도 순항미사일 및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요격을 확정함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는 03식 개량형을 수상화의 탑재형으로 변형시킨 23식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해서 현재 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중요한 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아닌가요? 03식 개량형의 발전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서요. 2026년까지 03식 성능 개량형에 새로운 교전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서 탄도미사일 요격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일본의 구구들이 또 광분하기 시작합니다. 03식이 우리나라의 천궁 블록 2를 능가하는 성능을 갖추게 된 만큼 수출 시장에 나서는 순간에 천궁을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레발을 쳤죠. 그구들의 지랄성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일본의 03식 개량형은 근접 신관과 파편형 탄두를 사용해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991년 걸프전 당시에 사용했고 문제가 많았던 패트리엇 팩2 미사일의 요격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1991년 걸프전 당시에 항공기 요격용으로 개발된 패트리엇에 탄도미사일 요격용 소프트웨어를 추가해서 패트리엇 팩2를 급조해 다수의 이라크군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요격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근접 신관과 파편 탄두로 요격을 할 경우 표적에 충분한 충격을 주지 못해서 치명적인 대형 파편이 지상으로 추락한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탄도미사일에 화학무기 탄두를 탑재할 경우 요격하는 과정에서 화학무기 가스가 보다 멀리 확산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됐죠. 그래서 미국은 1991년 걸프전이 끝난 이후 탄도미사일 표적을 확실히 파괴하면서 무엇보다 화학무기 탄두를 중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연구진은 요격미사일이 고속으로 직격 충돌할 경우 이때 발생하는 수천도의 고온으로 화학무기를 무해한 성분으로 중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물이 바로 패트리엇 팩3 미사일이었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천궁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패트리엇 팩3가 사용하는 직격 충돌 기술의 가치를 파악했고요. 곧바로 미국에 이어서 서방에서 두 번째로 직격 충돌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천궁 블록 2였습니다. 일본은요 03식 개량형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패트리엇 팩3가 수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도리어 요격 과정에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죠. 일본 개발자들도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기에 2029년까지 완전히 새로운 03식 능력 향상형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03식 능력 향상형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확실한 요격을 위해서 직격 충돌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드디어 일본의 03식이 우리나라에 천궁을 출하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은 2030년까지 총 8,688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마하 7 이상의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천궁 블록 3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정보가 부족해서 천궁 블록3나 일본의 03식 능력 향상령을 비교 평가하기는 곤란하지만 천궁 블록3가 일본의 03식 능력 향상령보다 최소한 성능적으로 뒤떨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주의할 필요성이 있죠. 일본의 03식 능력 향상령이 본격적으로 양상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천궁과 국제 무기 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의 천궁 블록2는 이미 UAE 전장에서 요격 실효성을 증명하면 물론 UAE, 사우디, 이라크가 이미 선정했고 쿠웨이트와 카타르가 조만간 도입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중동 시장에 진출하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미 시장을 선점한 상황이죠. 하지만 동남아시아 시장은 일본이 OSA라는 보조금을 활용해 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밀한 대책을 만들어서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럼 일본에 희망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철저하게 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일본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호주 정부는 지난 4월 18일 70억 달러 약 10조 4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는 우리나라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모두 참여했지만 결국 일본의 모가미급에 패배함에 따라서 우리 조선소에게 큰 상처를, 일본 구구에게는 큰 희망과 망상을 선물해줬죠. 그래서 하나오션 관계자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했을까? 하나오션 관계자는 호주의 수상함 사업 자체가 모순덩어리였다고 얘기해줬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호주의 C3000 사업의 목표는 말 그대로 3000톤급의 호위함을 도입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이 본격화하자 호주 해군의 내심이 드러났죠. 모든 해군이 그렇지만 호주 해군도 큰 배를 조가했고요. 사실 호주 해군의 광대한 작전 지역을 고려하려면 최소 5,000톤 이상의 대형 수상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정치인들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 대형함 건조 사업에는 예산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사업 목표를 3,000톤급 함정 사업으로 발표한 이후에 사업이 본격화되자 노골적으로 큰 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조선소들은 C3000 사업에 대응해서 울산 I급을 개량한 배수량 3,000에서 4,000톤급 함정을 제안했는데요. 정작 호주 해군이 발주한 모가미 개량형, 이게 뉴 FFM으로 호칭되는데요. 이게 만재 배수량이요, 무려 6,500톤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호주 해군의 검은 속내가 확인된 거죠. 일본은 모가미 수출에 성공한 이후에 현재 여러 국가의 모가미급을 제안하면서 대만과 모가미급을 공동으로 건조하는 사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모가미급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장악할까요? 국내 전문가들은 모가미급의 시장성이 낮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부족한 예산과 작전 수입 문제를 반영해서 주로 배수량 2,000에서 4,000톤급 사이의 함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 발표된 태국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 그러니까 친일 국가로 유명한 태국의 수상함 사업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조선소는 모가미급의 배수량 문제로 인해서 참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들은 수상함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모가미급이 서방 세계 표준 전투함이 될 것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하죠. 일본 조선소 자체가 모가미급을 비롯한 수출형 전투함을 개발해서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듯이 일본의 대규모 중공업 회사들은 1990년대 조선업 불황을 거치면서 조선업 분야를 줄이고 항공우주 특수기계 회사로 거듭나서 현재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 중공업 회사 입장에서 조선업은 제대로 인력을 수급할 수 없는 3D 업종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란 괴물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 회계연도, 그러니까 2025년 4월부터 올해 이제 3월까지 일본 선박 수주량은요, 약 905만 총톤, 그러니까 보통 GT로 표현되죠. 905만 GT로서 전년 대비 15% 줄었고요. 2020년 1분기 일본의 글로벌 조선 점유율은 불과 1.4%에 불과합니다. 일본 중공업 회사의 속마음은 확실한 수입이 보장되는 정부 발주형 전투함만 그럭저럭 건조하면서 버티는 것이에요. 왜냐? 투입되는 자본과 인력 대비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호주가 11척의 모가미급 개량을 발주했음에도 일본 조선소들은 도쿠 확장이나 인력 확보에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본 해상자위들을 설득해서 모가미급의 납품을 뒤로 미루고 먼저 호주형 모가미급 개량형을 건조해서 건조 스케줄을 맞출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호주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수출용 전투함을 개발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신형 수출용 전투함을 활용해서 사우디 방공함 사업, 덴마크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미 해군용 수상함 건조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이순신 방산 전시를 통해 미국 수출용 수상함을 공개하기도 했죠. 또한 우리 조선소들은 중국의 거대한 도전에 대응해서 피지컬 AI 로봇의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 밀려 가격 경쟁력이 없는 유조선이나 화물선을 인도와 베트남에서 공동 건조하는 사업을 또한 준비하고 있죠. 오늘의 결론은요? 일본은 K방산의 경쟁자는 될 수 있어도 대체자는 못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기 성능이 아니라 산업의 의지 때문이죠. 일본 중공업이 조선업을 버린 사업으로 분류한 순간 방산 수출의 지속성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11척을 따고도 도크를 늘리지 않는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진출은 선이 아닌 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리핀에 한 번, 인도네시아에 한 번 중고함과 보조금으로 만든 단발성 거래였다는 뜻이죠. 반면 K방산은 이미 선으로 깔려 있습니다. 천군이 깔린 중동, 그리고 전투 지휘체계가 깔린 동남아시아. 무기 한 종이 아니라 체계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경계할 점은 따로 있는데요. 일본의 위협은 추월이 아니라 서사라는 점입니다. 산케이가 스프리 5년 누적 통계를 끌어와서 한국을 9위로 끌어내는 보도처럼 통계를 뒤틀어서 한국이 흔들린다는 인식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대응해야 할 전선은 중동도 동남아도 아닌 서사의 전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본의 진출은 우리에게 손해만은 아닙니다. 일본이 플랫폼을 깔수록 그 위에 올라갈 한국제 부품, 장갑, 체계의 시장성도 함께 열릴 겁니다. 경쟁자가 깐 길 위에 우리 물건을 올리는 것, 이것이 K방산의 다음 한 수가 되어야만 합니다.